다음은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경영자는 항상 의사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놓입니다. 보통은 이런 의사결정을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와 같은 전술적 의사결정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이를 바꾸는 의사결정입니다. 즉, 문제의 해답을 찾기보다 올바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정의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가상운동의 원칙을 이용하여 결정적 요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문제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사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문제는 의사결정의 미래기간, 결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유성과 반복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사실을 파악할 때는 자료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적절한 추측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에 추측이 틀렸다는 것이 발견되면 이를 적절히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적 해결책들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한 문제에 한 해결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충분히 상상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들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적의 해결책을 선정해내는 단계입니다.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투입이 최대의 결과를 보장하는지, 적절한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등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결정된 의사결정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해결책이라도 실제로 행해질 수 없다면 아무런 쓸모없는 의사결정이 되고 맙니다. 종업원들이 책임감 있게 행할 수 있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의사결정을 실행해야 하고 경영자들은 이를 위해 동기부여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의사결정의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의사결정의 새로운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도구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전술적, 전략적 의사결정 사이의 균형을 빠르게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구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새로운 도구는 인간을 도와줄 뿐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이 도구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며 의사결정의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